자, 계속 영상.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줄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줄기예요. 세 번째 줄기가 예산이에요. 예산. 돈. 정부에 돈 쓰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돈을 가지고 계신 거하고 돈을 벌고 쓰고 하고 정부가 돈을 벌고 쓰는 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통장이 하나 이상은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주로 쓰는 통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나가요. 그럼 이제 내역, 통장의 내역을 볼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정부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통제를 해야죠. 이게 바로 재무행정 또는 정부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정부도 나름대로 통장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통장. 그걸 국고. 자, 나라의 창고, 국고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국고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개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원리가 같아요. 사실은 액수가 원체 차이가 나서 그렇지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자, 301쪽이요. 거기 보면은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비유적으로 좀 드릴게요. 책에 있는 얘기를 읽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일반회계라는 단어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주로 쓰는 입출금 통장이에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 뭐 내가 오늘 커피를 마셨다. 그럼 돈 나가죠. 내가 뭐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어 돈 들어오죠. 그게 일반회계예요. 입출금 통장이에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이 일반회계예요. 다만 0. 통장이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국고도 0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들어오고 나간 돈이 거의 딱 0에 맞춰지게끔 돼 있기는 한데 흔히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정부는 이제 정부를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정부의 부채, 국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그건 뭐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일단 통장 개념 생각하시면 되고, 자, 특별회계는 뭐냐면은 정부가 일반회계처럼 뒤섞여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관리하면 이거 불안한 것들. 그래서 따로 빼요. 따로 빼서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자,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건데 이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개인의 이제 얘기를 봤을 때는 이제 입출금 통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적금을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로 펀드 뭐 한다든가 뭐 적금을 이렇게 들어놓는 거죠. 원래 통장과 입출금 통장과 다른 통장을 만들잖아요. 그게 특별회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따로 다른 통장에다 돈을 따로 모아야 되겠다. 자, 또는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어서 통장에 따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게 특별회계 개념이에요. 자, 정부도 마찬가지죠. 일반회계하고 뒤섞여서 관리가 되면은 관리가 어려운 것들을 특별회계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하죠. 자, 그리고 기금이 뭐냐? 기금은 우리 국민연금, 자, 건강보험 같은 게 기금인데, 기금이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이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 확실한 것들을 기금으로 설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기금은 올해 들어온 돈을 올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누적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나가야 돼요. 모아져야 되는 돈이 기금이에요. 물론 기금에서도 보험료가 나가는 것들도 있고 이렇긴 한데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기금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꾸준히 돈이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하고 구분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정부는 크게 통장 구분을 3개로 한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의 통장, 특별회계의 통장, 기금 통장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개인의 보험이나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돈을 넣어야 되는 경우, 뭐 100세까지 납입을 한다.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납입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따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출금 통장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303쪽입니다. 303쪽에 그 조세지출 예산제도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조세지출 예산제도.
정부가 징수할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감면, 자, 세금을 감면, 깎아주거나 아예 내지 말라고 면제해 주는 것, 감면, 자,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서 포기한 액수를 조세 지출이라고 한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요. 자, 여러분, 비과세. 자, 원래 뭐 세금을 뭐 깎아줘야, 뭐 세금을 내서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거, 그게 번거로우니까 애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 자, 감면, 원래는 돈을 다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야, 아예 적게 내, 아예 내지 마, 이게 감면. 자, 공제라는 건 뭐예요? 뭐 얼마까지는, 뭐 100만원 500만원까지는, 자,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세금 과세하지 않고 그 이상에 대해서부터 과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공제의 개념이죠.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그 제2의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돈을 있는 대로 다 받아서 계산을 해서 너는 요만큼 돌려주고 너는 요만큼 돌려주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애초에 지원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라는 걸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어디냐면은 복잡한 거 다 생략합니다. 우리 이제 통장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돼요. 어디를 가시냐면요. 그 331쪽이요. 331쪽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참여 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331쪽에 참여 예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을 보면은. 자, 그런데 그 아래에서 8번째 줄, 문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 포르트 알레그레라는 도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예산 제도는 2004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신설되었다는 것. 자, 요거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다 검색을 하실 때는 참여 예산이라고 치면은 수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동네 사는 주민이 그 동네의 예산에 어떤 그 필요한 것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2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 성인지 예산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자, 성별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한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통 성인지라 그러면은 여성을 인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양성. 여성과 남성을 인지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폭력, 우리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뭐 성희롱 등등의 문제에 대한 예산, 뭐 이런 것들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한 3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그 항목들이요. 그런 곳에 특별히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것만 좀 간추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337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품목별 예산제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입과 세출을 표시하면서, 자, 활동에 쓰이는 품목을 나열해 표시한 것이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통장의 입출금이요. 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통장에 표시가 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연히 표시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입출금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338쪽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8번째 줄이요. 자, 성과주의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에서 프로그램 예산으로 사업의 목적과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4번째 줄.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청소, 길거리 보수, 길거리 고치는 것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자, 이 성과주의 예산은 우리가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냐?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청소를 하는데 하루에 얼마가 드느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명이 청소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그 한 명이 몇 시간을 청소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걸어 다닐 건지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할 건지 이런 그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비용을 합산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자, 비용을 들여서 제가 사는 동네를 청소를 해서 얼마나 깨끗해졌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콜센터 생각해보자고요. 콜센터가 과연 얼마나 콜센터의 그 업무를 이 성과주의 예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죠. 그 다음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몇 명의 콜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한 사람의 직원이 몇 통의 전화를 응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콜센터의 전체 운영 비용은 얼마다? 이게 바로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콜센터의 업무 처리가 너무 많아, 너무 과다하게 전화가 온다, 많이 너무 전화가 온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사람을 더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전화가 안 와요. 그럴 일은 없지만 전화가 안 와요. 그러면은 어떤 비용을 빼서 어떤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재무행정론 그냥 기본적인 우리 일상,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그 통장을 가지고 제가 비유적으로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돈을 쓰는 거나 개인이 돈을 쓰는 거나 돈을 쓰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단순하냐 복잡하냐의 차이지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재무행정 우리 이제 4가지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2번째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3번째의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